자,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가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 이가완 그리고 이승훈, 정약용이 나왔죠. 그럼 이제 언제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순조 때 하게 되면 공노비 해방이 있게 되고 같은 해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죠. 이때 해당하는 인물 이승훈, 정약용, 정약전 뭐 이런 이름과 합쳐가지고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까지 이렇게 묶어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1801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오른쪽을 또 한번 읽어보죠.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 두목인 최재우를 효소하여 본보기로 삼으소서. 동학이 이제 186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이에 1863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되고 1864년에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로 이제 처형이 되죠.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제 흥선대원군 등장 이전까지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사실들을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지를 한번 읽어봐요.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공산성이 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인조를 아직 보내주지를 않네요. 기출문제가 이괄에 난 때 공산성으로 피난을 가죠. 공산성이 생각보다 뭐 그때 인조가 끝나질 않아요. 인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왕 같아요. 영정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2번 읽어봅니다. 오페레트가 남영군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1868년이죠. 오페레트 나쁜 놈이다. 3번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홍경래의 난이 또 나오죠. 홍경래 난도 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801년이고 1811년이니까 뭐 답이야 3번이 되겠죠. 4번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동학독민운동의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동학독민운동보다 이제 한 2년 정도 앞서가지고 맨 처음에는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복보 고백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문자로 뒤에 가면은 쉽게 외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두 문자가 편해요. 시험에서 더 유용하기도 하고. 5번 읽어봅니다.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영조 때죠. 영조 때 경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켜서 이거를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탕평비를 세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밑줄근 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경상감사 이돈영이 진조에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켜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고 보고하니 언제예요? 임술 용민분기 진주빌란이라고도 하죠. 진주빌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1862년에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직전에 발생한 일이다. 왕이 하교하였다. 난민들의 행동이 극에 달했으니 만약 평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박교수를 파견을 해서 삼정이정청을 실시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뭐 잘 안됐다라고 합니다. 선지 읽어봅니다. 1번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를 두었다. 이건 근현대사 가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종의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는 거죠. 1897년부터 이제 대한제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 각 궁방과 중앙관세에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순조 때죠. 1801년 그리고 같은 해 신유박해까지 개헌에 두어야 합니다. 3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근현대사에서 배우겠습니다. 4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흥선대원군의 경복군 중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5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5번이 정답이 되죠. 우리 한능건 보니까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여기는 여기끼리 여기는 여기끼리 뭐 이런다기보다는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안에서 이제 선지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1811년 하게 되면은 뭐 벌써 그냥 홍경래 말고는 없죠. 홍경래의 난 관련 사료 및 지도 20형에서 보고한다. 정주성을 점령하고 청천강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가 멋있는 지도가 나왔으니까 청천강이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는 압록강이 됩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을 점령을 했네요. 어쩌고저쩌고 효수하였습니다. 엄청나네. 1번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모굴라이나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척 외양 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이모굴란에 대한 내용이죠. 공사관을 공격한 이후에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가가지고 오군영이 부활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4번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임술 농민분기 진주밀란에 대한 설명이죠.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딱 직전에 5번 세도정치기 수탈과 지역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로 일어났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개요 태종 때 독립된 기구로 개편된 중앙관서로. 태종 때 독립된 게 하나는 아니죠. 경국대전에 의하면 도승지, 좌승지, 오승지, 승지들이 막 있네. 6인의 승지. 그러면 승정원이죠. 태종 때 독립된 게 뭐가 또 있어요? 우리 시제 문화시 중에서 시제 낭 하면 이렇게 낭사가 있었죠. 낭사를 독립시켜가지고 사관원으로 만들죠. 승정원도 태종 때 독립된 기구다. 승지, 승지라는 단어를 뭐 줘버리면 쉽죠. 관련사로 승지에 임명되는 당상관은 이조나 대사관을 거쳐야 맡을 수 있었고 임명이 마치 신성과 같으므로 세속 사람들이 은대학사, 은대란 단어 이 앞에서 문제 중에서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은대. 야, 그때 뭐 어려운 단어라고 했는데 은대도 두 번 보네요. 두 번째 보네요. 자, 읽어봅니다.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조선 통치 구조에 대한 문제예요. 한성부라고 하죠. 지금 뭐 나올 때마다 외워두면 됩니다. 2번 화폐의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이건 뭐 고려 3사가 되죠. 혹은 뭐 조선에 오면은 2호의 병영공 중에서 뭐 호조 정도가 될 겁니다. 3번 오프미아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서경권은 누가 가져요? 사헌부하고 사관원이 서경권을 가지게 되죠. 간쟁하고 봉박은 여기서 합니다. 간쟁하고 봉박. 아주 뭐 승정원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죠. 서경권, 사헌부와 사관원이 가진다. 4번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가 승정원의 기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건 뭐 사역원이라고 하는데 약간 들어간 사역원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건데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뭐 딱히 그냥 뭐 외워야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한성부 화폐의 곡식과 출납과 회계를 맡았다. 고려 때는 3사. 뭐 조선에 와서는 뭐 호조가 호구나 조세 같은 것들을 담당했으니까 조선에서는 호조라고 해야죠. 그래서 뭐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승지 때문에 이거 승정원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옥당이 나왔네요. 집현전이 나오고 세종 때 설치가 되는데 세조 때 폐지가 됐다가 성종 때 홍문관으로 다시 집현전의 기능을 잇게 되는데 이거를 옥당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옥당 옥서로 불렸던 홍문관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들의 성명 주요 관직 땡땡을 기록한 책이다. 땡땡이는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으며 그러니까 뭐 옥당을 모른다고 해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 그럼 뭐 홍문관이겠구나 그러는 거죠. 자, 홍문관 명칭 중에 대제학이라는 게 있네요. 직제는 영사, 대제학 이런 게 있죠. 대제학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자, 또 봅니다. 선지를 봐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보세요. 또 반복되고 있어요. 한성부,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조선의 3사로 불린 홍문관이죠. 고려 3사는 회계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조선 3사는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언론기관이라고 칭합니다. 3번 검사관에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됐다. 이거 규장각에 대한 설명이죠. 영정조 때 정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비변사죠. 비변사가 최고 기구화가 됩니다. 5번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벌하였다. 의금부죠. 여기서 좀 필수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디테일한 게 아니라. 수도에 같이 읽어봐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한성부, 조선 3사, 언론기관, 검소관의 서울, 규장각, 임진왜란, 비변사. 뭐 딱 5번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의금부 해서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 뭐 차라리 1번 정도 처음 보셨으면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한성부. 여타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